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건의 DCU 최신 소식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과연 제임스 건의 DCU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임스 건의 DCU 지금 시작합니다. Hey, I'm Barry Allen. I'm the fastest man alive. I also think that I am on the wrong Earth. I'm gonna need your help. This city is mine! 제임스 건 감독이 DC 공동회장 자리에 앉게 되면서 시작되는 프로젝트 이름을 DC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DC 확장 유니버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이 모두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어질 예정이죠. 오늘은 제임스 건 지휘 아래 펼쳐지게 될 DCU의 최신 소식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DC 확장 유니버스 일부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격적인 최신 소식을 다루기 전에 현재 DC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DC 영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DC 확장 유니버스의 마지막 작품 아쿠아맨 2 로스트 킹덤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실 깊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I am Aquaman.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관을 담아낸 작품이 처참히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기나긴 시간 우울감에 빠져 앞으로 진행하게 될 리뷰 콘텐츠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한때 극장가에 큰 힘을 불어넣었던 슈퍼히어로 영화가 수많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실망감을 전하게 되면서 완성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깨진 상태일 겁니다. 저 또한 슈퍼히어로 영화를 사랑해왔던 하나의 팬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사적으로 만화 사업 또한 같은 현상을 반복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영웅이 필요했던 당시 슈퍼히어로 만화책은 황금기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기나긴 전쟁이 버섯구름과 함께 종전이 되면서 슈퍼히어로 만화책 인기 또한 식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슈퍼히어로 만화책의 인기가 다시 높아진 은빛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DC 코믹스가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으로 기존에 있었던 슈퍼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재정립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게 되죠. 전 개인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작이 예정된 DC 코믹스 작품들은 총 2가지 세계관으로 좁혀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DC 코믹스는 총 3개의 세계관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바로 제임스 건 감독의 DCU 메인 세계관과 맷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 크라임 사가 그리고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 세계관이었죠. 하지만 조커 폴리아드가 결과적으로 흥행과 평가 면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제임스 건 감독의 DCU와 맷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 에픽 크라임 사가만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또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 세계관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서 플렉이 죽음을 겪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조커 폴리아드는 결과적으로 DC 코믹스 팬들에게 기만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를 틀어버리게 되는데 저 햄릿 또한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DC 코믹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왔다고 자부하는 유튜버로서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최근 맷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HBO 미니 시리즈 더 펭귄이 역대급 시청률을 자랑하게 되었고 평가적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은 상태이죠. 더 펭귄에서 보여준 에픽 크라임 사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워너브라더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DC 공동회장 제임스 건은 더 배트맨 2편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아직 대본 작업이 마쳐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제임스 건은 보도 매체에서 다뤄졌던 더 배트맨 2편 각본 완성 소식에 대한 루머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앞으로 맷 리브스 감독이 써내려갈 각본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죠. 무엇보다 아직까지 더 배트맨 2편 속 등장하게 될 메인 빌런이 어떤 존재들이 나오게 될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데, 드라마 더 펭귄을 통해 행맨과 같은 굵직한 악당들을 소개하면서 캐트우먼의 재등장 또한 암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더 배트맨 보너스 장면 속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던 배우 베리 키오건의 조커 또한 HBO 시리즈 더 펭귄의 성공으로 조커를 메인으로 한 스핀오프 작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배우 베리 키오건은 조커라는 캐릭터를 다시 연기하게 될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그 어떤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커라는 캐릭터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맷 리브스 감독과 로버트 패티슨과의 촬영 과정에 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커 오리진 스토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음을 확인하였죠. You two have so much in common. Masked Avengers. 제임스 건의 DCU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진행될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기준으로 12월 5일 OTT 서비스 맥스에서 공개 예정인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를 통해 DCU 세계관의 첫 선이 시작될 예정이죠. 크리처 코만도스는 1980년 11월 위얼드 워 테일즈 93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괴물들로 구성된 비밀 군사 집단입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밀 정부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프로젝트 M이라는 작전을 수행하는 크리처 특공대이자 이번 제임스 건의 DCU의 챕터 1 신과 괴물들의 첫 번째 이야기인 만큼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어야만 합니다. 드라마 피스메이커를 통해 정부 비밀 조직 아거스를 대표했던 아만다 월러는 자신의 딸에게 공개적으로 범죄자들을 이용해 자살 특공대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고발당하게 되면서 그녀가 꾸린 태스크포스 X가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죠. 더 이상 인간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을 꾸릴 수 없었던 아만다 월러는 괴물들로 구성된 크리처 코만도스를 소집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국내에서는 OTT 서비스 맥스가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크리처 코만도스를 때에 맞춰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HBO 미니 시리즈 더 펭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DC 유니버스는 OTT 서비스를 통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린랜턴 군단과 월러 TV 드라마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관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무조건 작품들을 시청해야 되지만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함정이죠. 적합한 OTT 협업사를 찾거나 워너브라더스에서 국내 맥스 출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장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최대한 스포일러를 방지하고 국내 관객들이 DC 세계관을 접하기 위해선 VPN 우회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노드 VPN의 유료 광고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노드 VPN은 전 세계 1,400만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보안 솔루션입니다. 노드 VPN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기와 인터넷 간에서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여 온라인 아이디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노드 VPN을 사용함으로 사이버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공유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강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노드 VPN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맥스와 같은 OTT 서비스일 겁니다. 노드 VPN을 통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타국가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햄릿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를 영상으로 다루는 만큼 수많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노드 VPN을 통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주로 다뤄오는 DC 코믹스 콘텐츠가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아무래도 드라마 콘텐츠의 경우 전세계 동시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콘텐츠를 시청하기가 매우 힘들 뿐더러 원치 않는 스포일러를 당할 수 있죠. 한국에서 시청하기 어려운 콘텐츠들을 노드 VPN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다양한 콘텐츠 감상을 위해 노드 VPN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며 구독자 전용 코드를 통해 75% 할인, 4개월 무료 추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드 VPN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DC 유니버스의 새로운 수장으로 발탁되면서 앞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될 DC 유니버스의 시작은 바로 슈퍼맨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연출하게 된 슈퍼맨은 사실 슈퍼맨 레거시라는 제목으로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건 감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로운 슈퍼맨의 슈트 일부분을 공개하게 되면서 타이틀 제목이 슈퍼맨 레거시에서 그냥 슈퍼맨으로 변경되었음을 밝혔죠.
제임스 건 감독은 슈퍼맨의 생일인 2월 29일 첫 촬영이 시작되었음을 밝혔으며 제목을 슈퍼맨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1978년 크리스토퍼 리브 주연의 슈퍼맨 영화 이후로 슈퍼맨이라는 제목의 메인 영화가 없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시작을 깔끔하게 부제목 없이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죠. 최근 DCU 애니메이션 크리처 코만도스에서 릭 플래그 시니어를 연기하게 된 배우 프랭크 그릴로는 영화 슈퍼맨의 예고편을 보게 되었고 갑자기 피부가 뜨거워지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 수 있는 훌륭한 트레일러라고 언급하였으며 슈퍼맨 클락 켄트를 연기하게 된 데이비드 코런스웨트의 연기를 극찬하였죠. 무엇보다 그는 강철 사나이 맨 오브 스틸을 연기한 데이비드 코런스웨트이 이 작품을 통해 슈퍼스타가 될 것이며 제임스 건의 스토리 접근 방식이 매우 뛰어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 또한 데이비드 코런스웨트의 슈퍼맨 연기가 모든 관객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기대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 티저 예고편은 12월 18일 무파사 라이온킹 개봉과 함께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지만 제임스 건 감독 본인은 2024년에는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최근 제임스 건 감독은 슈퍼맨 영화에 등장하게 될 클락 켄트와 그의 반려견 크립토의 공식 스틸컷을 공개하였습니다. 슈퍼맨의 반려견 크립토는 1950년 3월 어드벤처 코믹스 210호에서 데뷔한 만화 캐릭터입니다. 크립토는 슈퍼맨 카렐과 함께 크립톤 행성에서 지구로 보내진 외계 강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또한 크립톤 행성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구 태양빛으로 인해 슈퍼맨과 같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이드킥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제임스 건이 슈퍼맨 영화 속 등장하는 크립토의 모습을 공개하였는데 희망적이면서도 밝은 분위기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슈퍼맨 속 등장하는 크립토에 영감을 준 동물이 있다면 제임스 건 감독이 2022년 입양한 반려견 오즈임이 밝혀졌죠. 제임스 건은 영화 슈퍼맨의 각본을 작성하던 시기 오즈라는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즈가 제임스 건의 집에 오자마자 신발과 가구를 부수고 심지어 각본을 작성하고 있던 노트북까지 물어뜯었다고 하죠. 제임스 건은 오즈와 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으며 만약 오즈에게 슈퍼파워가 있었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겪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영화 속 슈퍼맨의 영원한 친구로 등장하게 될 크립토를 각본에 집어넣게 되었고 오즈처럼 말썽꾸러기 강아지가 될 것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임스 건 감독의 DCU 전반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임스 건의 DCU 이상 햄릿이었습니다.